안녕하세요. 입시는 이쌤의 이도원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을 분석해 볼 텐데, 건국대학교에서 이번에 발표한 2022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과 작년 입시 결과 자료를 활용해달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 속에서 말씀드릴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하는 KU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등급이 정량평가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꼭 맞춰줘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KU 자기추천 전형을 말씀드릴 텐데, 서류평가가 정성평가가 진행이 되고 이제 면접이 정성평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이 작년과 달라진 점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했던 KU 학교 추천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차이점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 모집 전형 자체가 종합 전형에서 교과 전형으로 달라졌는데 인원수도 줄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형 방법이 크게 달라졌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작년까지 KU 학교 추천 전형은 서류 평가가 70%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KU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내신 등급이 100% 정량화된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고3 학생들 생각보다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활용해서 뭔가 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까지 꼭 병행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은, 계열별로 명시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모든 영역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되고, 자연계열과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미적분과 기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방법이 변경되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새로 신설된 KU 지역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KU 지역균형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해당되며 학생부 교과 등급으로 100%로 선발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이제 건국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할 정도는 되는데 수능 자체를 못 봐서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버리면 학교에 절대 합격할 수 없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 내가 내신 등급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능 공부까지 적어도 최저 기준을 맞출 정도는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연계열과 수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학 과목이 이제 미적분과 기하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KU 지역균형 전형은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지원자당 한 명의 교사만 추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인 KU 지역균형 전형이 어떤 식으로 교과를 반영하는지를 좀 알아볼 텐데, 기본적으로 인문계열과 자연계열 모두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한국사를 전 과목을 100% 반영을 하고 가중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석차 등급이라든지 이수 단위가 표기된 전 과목이 이제 모든 등급이 점수화돼서 산출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모든 반영 교과대에 성취도 상위 최대 3과목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반영 학기는 우리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 그리고 졸업한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가 전 과목이 반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KU 지역균형 전형의 반영 점수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등급과 2등급은 10점과 9.97점, 그리고 3등급과 4등급은 9.94점, 9.9점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 4등급까지도 뭐 지원해 볼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점수가 굉장히 촘촘하게 떨어지지만 결국에 교과 전형 100% 반영되기 때문에 이 0.01점의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점수가 0.01점이 모자란다라고 하면 나보다 0.01점 높은 친구가 결국에 선발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는 점수가 되게 적게 떨어져 보이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건국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넣는 친구들은 보통 계열별로 구분을 했을 때 본인의 계열의 전공 과목 같은 경우는 1, 2등급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비전공 과목들 같은 경우는 3, 4등급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내가 대체적으로 점수가 뭐 3, 4, 5등급으로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건국대학교랑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우리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A를 받았다라고 하면 10점으로
A로 우리가 환산을 해주지만 B를 받으면 9.9로 환산이 됩니다. 자, 이 말은 4등급으로 거의 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학생부 교과 전형을 건국대학교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세 과목 전부 A 과목을 받는 게 유리합니다. 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사실 특목 자사고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이 일반고에서 건국대학교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신 등급 자체가 어느 정도 꽤 높게 형성되어 있을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이 과연 진로 선택 과목이 B나 C를 받았을까요? 거의 대부분 다 A를 받았을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한 친구들보다 점수가 더 높아야 선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B나 C를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점수상으로 좀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겠죠. 이러한 내신 점수 산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내 내신 점수를 일일이 손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그렇게 계산하시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 시간에 수능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내신 점수는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계산해서 점수가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은 입시 결과를 좀 확인을 해볼 텐데 건국대학교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KU 학교 추천 전형으로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평가가 70%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 전형이 이제 지역균형 전형으로 달라지면서 또 교과 전형 100%로 이제 교과 등급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입시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저가 이게 5등급, 4등급으로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서류 평가에서 점수를 높게 받고 들어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최저점이 이런 식으로 낮게 형성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합격 등급의 평균 데이터도 아무래도 전형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신뢰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U 지역균형의 올해 최고의 키포인트는 수능 최저 등급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냥 스스로 추천을 할 수 있는 자여서 뭐 크게 지원 인원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1단계로 서류 평가가 이루어지고 2단계에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랬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으며 제출할 서류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구 문항 1번, 2번으로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서류 평가 요소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드리는 학생부 4대 요소 학업 역량, 전공 적합,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학생들을 서류 평가하여 1단계로 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면접 같은 경우는 이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의 이런 진위 여부를 판단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건국대학교에서는 어떤 평가 요소를 좀 중점적으로 준비하면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학생들이 계시는데 저 이쌤의 좀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업 성취도와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성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입학사정관들이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게 학생들의 생활기록부 자체 서류적인 이 비교과적인 내용이 굉장히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을 선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인 학업 성적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학업 성적은 내신 등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원점수 평균 편차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활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공 관련 성취도도 이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지원 전공과 계열에 필요한 과목의 학업 성취 수준인데 학업 성취 수준은 다시 돌아와서 원점수 평균 편차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물론 학업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적인 부분들도 그리고 서류적인 부분들도 다 챙겨야 되긴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진로 방향성이 없을까요? 비교과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어느 정도 평균점 이상은 되는 친구들이 종합 전형을 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유불리를 가려낸다라는 건 결국에 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되게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의 교과목이라든지 그리고 원점수 관리를 충분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좀 마지노선으로 건국대학교까지는 지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랑 경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높은 원점수를 가지고 있어야 나의 학업 능력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 관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 작성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올해 이제 1번 문항과 2번 문항 공통 문항으로밖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 작성 팁이 다른 학교에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진로와 관련돼서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학습 경험을 작성을
작성할 때는 내신 등급 상승 이런 내용보다는 학습의 계기를 작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성적 추이 자체는 우리 생기부에서도 성적들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소개서에는 해당 과목 그리고 이전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계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한 과정들을 내용을 담아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교내 활동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우리가 지원하는 학과에 어떻게 관심이 생겼고 탐색은 어떻게 했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저 이쌤은 진로 방향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당연히 그 대학교에 그 학과에 지원을 했을 것이고, 그 학과에 지원을 하기까지 내가 그럼 내 진로 방향성에 맞춰서 고등학교 활동을 어떤 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과라든지 팩트 위주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고 그 탐색 활동 속에서 어떤 것이 의미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소서 2번의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이나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역할과 기여점 위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느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작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례를 적는 것보다는 한두 가지 사례로 작성해 주는 게 중요한데, 저 이쌤은 한 가지 사례 작성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단체의 우수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는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고 대학에서 선발되지 않고,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서류의 보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기록부에서 좀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내가 좀 더 부각시킬 그런 나의 능력들을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대학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소개서만 잘 쓴다고 우린 선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발된 학생들의 자기소개서는 다 잘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만으로 변별력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은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개별 면접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사실 면접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고, 그리고 왜 그걸 하고 내용은 어떤 거였고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배웠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해 주신다라고 하면 면접 때 웬만한 질문들은 다 대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준비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서 이제 건국대학교에 여러 가지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 문의에 대한 대답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같이 볼 텐데, 자,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낮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내신 성적이 낮으면 당연히 불가능하죠. 애초에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가 어떻게 그 건국대학교의 학교를 붙겠습니까? 근데 아마 이 내신 성적이라고 그 이야기한 그 친구는 이걸 그 원점수 평균 편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등급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측도 등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절대 등급으로 정량평가하지 않고 원점수 평균 편차 분석하고 서류의 다양한 부분 평가해서 선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내신 성적이 정말 낮으면 당연히 선발되지 않겠죠. 내신 등급과 내신 성적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올해부터 진로 선택 과목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학생들도 많을 텐데,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의 이수 과정과 과목별 위계, 그리고 학습 내용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계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물리 1을 배워야지 물리 2를 배우는데 이해도가 높을 텐데 물리 1도 안 배운 학생이 물리 2만 배웠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평가할 때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겠죠. 자, 그리고 소인수 선택 과목과 온라인 공동교육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면 유리한가요에 대한 질문은 기본적으로 진로 선택 과목과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해당 과목의 위계와 내용의 수준을 평가를 하겠고, 학생 스스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진로가 계속 바뀌는데 진로가 동일한 친구에 비해서 불리할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에 대학 입장에서는 진로가 바뀌더라도 그 바뀐 진로가 왜 바뀌었으며, 그리고 그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 학과에 왜 왔는지를 그런 관련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출결과 관련해서도 한 번이라도 지각 결석이 있으면 감점인가요? 이거 저한테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진짜 한 번 이런 거는 지각 결석할 수 있죠. 근데 무단, 이 미인정 같은 경우는 뭐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횟수가 많을 경우에는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생활기록부가 다 고평가되고 학생들이 출결 영역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위권 학교로 갈수록 출결은 개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미인정 하나 있고 미인정 두 개 있으면 그만큼 페널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입시는 결국에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학교 학과의 경쟁자들보다 정말 조금만 잘하면 선발되는 거고 조금만 못하면 불합격인 거니까요. 그 기준점을 항상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의 그 지원자들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독서 영역과 관련돼서도 질문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진짜 독서 양치기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책 읽었다고 고평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책을 선택했을 때 왜 그 책을 선택했는지가 그 여러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 방향성에 그게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이 KU 자기추천 전형 작년도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이 최저점은 특목 자사라인 학생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고 학생은 이 최저점 보고 지원하시면 절대 위험합니다. 그리고 평균점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건국대학교는 특목 자사 학생들이 섞이기 때문에 등급 컷 자체가 아무래도 평균점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평균점과 최저점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하게 되면 굉장히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 논술 전형인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KU 논술 우수자 전형은 논술만 잘 보면 됩니다. 단 수능 최저를 맞춰준다라는 조건 안에서 논술 100%로 선발된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그 학과가 어떤 계열인지를 파악해 주셔서 그 계열별로 출제 영역들이라든지 평가 방법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과학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논술 기출 문제들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기출 문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작년도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 이제 입시 결과를 확인해 볼 텐데 21학년도 자료입니다. 자, 그랬을 때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률이 전체 학과를 다 통틀었을 때 66%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66%라는 거는 3명 지원했을 때 1명은 최저 못 맞추고 2명만 최저를 맞췄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최저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 내가 최저 못 맞추면 내 논술 아예 평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논술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도록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쌤과 함께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수시 모집 요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저 입시는 이쌤 채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저 이쌤은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